어제 누리호 발사가 절반의 성공을 거둠에 따라 완벽한 누리호 발사 성공을 위해 재도전에 나섭니다. 2차 발사 시기는 내년 5월 19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순천시가 전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시행합니다. 이달 말부터 K-팝 공연 등 대형 축제도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들이 상생협력의 취지로 하청 직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협의해놓고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에 정규직 지위 인정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여수 여자만 일대의 새고막이 수확을 해도 텅 빈 껍데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70-80% 이상의 새고막이 폐사한 가운데 어민들은 폐사 원인을 알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고흥우주센터에서 누리호 1차 발사가 절반의 성공을 거둠에 따라 향후 완벽한 성공을 위한 재도전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제 누리호가 목표 고도까지 비행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탑재한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리는 최종 임무에는 실패하자 누리호의 2차 발사 시기를 내년 5월 19일로 잠정적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차 발사 결과와 무관하게 작년 12월에 미리 결정돼 있던 사항이라며 2차 발사 후에도 누리호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발사체를 만들어 4회에 걸쳐 추가로 반복 발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전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 시행에 나섭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오늘 담화문을 통해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백신 접종률도 70% 가까이를 기록하고 있다며 오는 25일부터 코로나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일상회복추진단으로 변경해 위드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이달 말부터 대형 축제를 예정대로 개최하고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새고막의 절반 이상이 나는 여수 여자만 일대의 새고막이 수확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집단 폐사를 해 텅 빈 껍데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조업을 나갔던 선박들이 선박 가득 어패류를 싣고 돌아옵니다. 여수 여자만의 특산물 새고막입니다. 큰 삽으로 가득 퍼내 선별기에 넣자 분류 작업을 하는 손이 바빠집니다. 새고막의 수확 시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부터 2월까지, 바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어민들에 따르면 올해 수확한 새고막의 70-80%는 이렇게 빈 껍데기뿐입니다. 고르고 골라도 빈 껍데기뿐인 새고막이 너무 많아 올해는 2차 선별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이었죠. 어민들이 상당히 실험에 안겨있죠. 마이너스라고 봐야죠. 지금 인건비도 안 나오고 우리 겨우 건진 알맹이들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는 마찬가지. 작년까지만 해도 1kg에 4,000원까지 했던 가격이 올해는 3,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선별장 옆에는 텅 빈 새고막 껍데기가 쌓여 작은 동산이 돼가고 있습니다. 새고막 껍데기는 양식 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매년 간신히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가속도가 붙어 처리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오가는데도 불편하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 지금 올해는 또 너무 많이 폐사돼 버려가지고 90% 돼가지고 더 힘듭니다. 어렵고 좀. 남해수산연구소는 올해 새고막이 집단 폐사한 원인을 알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이상 고수온 현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인 규명이 되지 않으면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18 국립묘지를 찾아 전두환에 대해 꼭 살아서 처벌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후보 선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것에 대해 이달하는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우리 사회도 독일의 사례처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의 혜택만 누려 전두환 시대의 엄혹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전남도가 내년 6월로 예정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인구와 읍면동 수에 따라 시군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 6월 포스코와 하청업체들은 상생협력의 취지로 하청업체 직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청 직원들이 이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유를 보니 포스코의 정규직 지위 인정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생이란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6월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업체는 포항 본사에서 상생발전 공동선언식을 열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협력사의 임직원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포스코와 원만한 성장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도입 취지와 달리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에게 전달된 공문입니다. 포스코에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들은 상생협의회의 사회적 합의 정신을 어겼다며 장학금 지급을 유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1년부터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900여 명은 포스코에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11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 의도는 원청인 포스코를 상대로 권리 주장을 하지 마라. 포스코가 아무리 불법 행위를 해도 원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노동자들의 소송을 저지하려는 차별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민주노총 탈퇴하고 그리고 소송 포기를 유도하고 또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금협의회 측은 지급 유보 결정의 이유와 경위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원청인 포스코는 기금만 지원했을 뿐 지급과 관련한 결정 권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악의적인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수 웅천 2, 3차 아파트 분양가 산정이 악의적으로 높게 이루어진 점과 심각한 아파트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비용 전가 부분을 지적하면서 국가를 믿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서민들의 고통을 국토부가 방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하자 보수 비용 등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으면 건설사가 비용을 부담해 재평가하도록 해야 하며 악의적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1에서 19도, 순천이 7에서 21도, 광양은 7에서 20도, 고흥은 6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6에서 20도, 목포는 8에서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앞바다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된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에 맞춰 각 지역에서는 서로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며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올해 초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한평 자동차 극장. 비대면 시대 소비자의 욕구와 부합하면서 개장 9개월 만에 누적 관람 차량 11,000대, 2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도심 속 슬럼화로 고착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의료와 돌봄, 주거, 일자리 등의 복지를 확대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이 같은 각 지역의 우수 정책을 알리고 공유하기 위한 지방자치 정책대회가 오늘 전남에서 열렸습니다. 각 지역에서 우수 사례를 뽑아서 같이 좀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누면 훨씬 더 좋은 공부가 되고 훨씬 더 좋은 정책 사례들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창립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생활 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내실 강화를 위한 협의 등을 위해 전국 116곳 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 참여 권한이 강화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도 이 같은 협력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현장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열리는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다음 달 영남권과 수도권에서도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LG화학 여수공장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한 LG소셜 캠퍼스 로컬 밸류업 프로그램이 6개월의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지난 6월부터 8개 팀 14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8주간의 트레이닝 캠프와 전문 멘토링 과정을 거쳐 각 분야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적인 솔루션을 도출하는 제4기 로컬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제공을 주제로 다룬 랄랄라 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화솔루션과 한화가 여수소방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내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화기를 기증했습니다. 한화와 여수소방서는 최근 소라면 사무소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식을 갖고 다문화 가정과 독거노인 등 지역 내 화재 취약 대상에게 소화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